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드디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진짜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거를 안 그 순간부터 그렇게 절대 나 닮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내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엄마 닮아서 너무 이쁜 딸 순산 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 순산을 기원해 주셨거든요. 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딸은 엄마 닮은 걸로 확인이 됐으니 우리 아이오닉 5N은 설마 EV6 GT 닮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오닉 5N을 드디어 타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EV6 GT 때 한번 크게 실망을 했어요. 이 GMP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고출력 고성능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뷰 제목이 K 슈퍼카의 실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실망했었고, 그 많이 실망한 티를 정말 팍팍 냈었는데, 오늘 제가 EV6 GT를 타면서 실망했던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가면서, 물론 뭐 다이렉트로 완벽하게 1대1 비교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EV6 GT는 제가 리뷰하는 도로에서 그때 리뷰를 했었고, 오늘은 지금 태안 드라이빙 센터에 와서 이제 뭐 이런 좀 코스들을 탈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1대1로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늘 제가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티어링 휠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자동차에 있어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여자친구의 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데이트를 시작할 때 그 첫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이 촉감이 어떤지,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립감이 아니지, 아무튼 그때의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고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맨 처음 잡았을 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맨 처음 딱 바라봤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증명해주는 게 BMW M이에요. 자, 여러분 BMW도 지금 요즘에는 기능들이 워낙 많이 많아져가지고 그 M 버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살짝은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불과 요 전세대 전선세대만 하더라도 BMW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는 뭐 오버핸드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M 버튼이었거든요. 운전을 할 때 누르는 그 M 버튼을 누르자마자 완벽하게 바뀌어버리는 차의 그 필링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BMW M을 탄다라는, 내가 실제로 이 버튼을 누르면 내 차가 완벽하게 M카로 변신한다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좀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내 스티어링 휠을 운전하면서 잡고 보고 하는 내내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고성능 차들의 스티어링 휠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립감만 좋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완벽하게 고성능에 포커싱된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건 뭐냐? 가운데 현대마크가 없어요. 이런 얘기 뭐 혼나나? 현대마크가 없어. 어이 대박이야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이 로고뿐만 아니라 버튼 배열이 일단 이거 BMW M에서 약간 좀 뭐 차용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일단 N 버튼이 2개, 그래서 각 버튼에 이제 커스텀 1, 2, 요 화면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알고 있던 내연기관 N카를 뛰어넘어서 이건 뭐 요즘에 BMW M보다도 뭐 세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일단 모터의 출력과 응답성 세팅할 수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얼마나 묵직하게 할 거냐, 얼마나 조향을 좀 이렇게 예민하게 컨트롤하게 할 거냐,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어떻게 할 거냐, LSD 어떻게 세팅할 거냐, 뭐 LSD가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LSD를 느끼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Electric Stability Control System, 전자제어도 그냥 1단계 2단계 그냥 온 오프가 아니라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3단계, 그리고 완전히 끌 수도 있고, 그러면 토탈 한 4단계 정도 보는 게 맞겠죠. HUD도 쏠 때는 딱 쏘는 모드로 바뀌어야죠. RPM 딱 보여야죠. 그리고 이 가상 사운드까지 많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2가지 버전으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N 버튼을 2개를 제공하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 위쪽 왼쪽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N 버튼 딱 누르고 막 쏘고 다니다가 좀 편하게 가야겠다, 아니면은 그냥 스포츠 모드로 가야겠다, 좀 컴다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바로 여기서 또 드라이브 모드 따닥 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는데, 방금 제가 짐카나 한 바퀴를 탔는데 그립감도 기가 막힙니다. EV6 GT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일단 여기서 나오는데, 이 두께감이 딱 잡았을 때 이 두께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 굉장히 걸맞는, 이거는 고속 항속 투어링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핸들링용 스티어링 휠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사이에 바 있죠. 요 바가 얇아야 돼. 요 바가 얇아야 돼요. 이거 두꺼워 버리잖아. 그러면은 손 파지하는데 짜증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NGB 이거 그 그린 시프트, 그린 얘는 시프트가 아니라 뭐야? 좀 써볼게요. 이렇게 40마력 추가해주는 버튼은 또 이제 오른쪽 위에 네,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진짜 지금까지 만난 스티어링 휠들 중에서 이렇게 현대차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난 모든 스티어링 휠들을 통틀어서 그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탑5 안에. 뭐 제가 원탑은 항상 가장 최근에 나온 BMW iX에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이 진짜 예술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걔가 탑1이라면 얘가 그 2, 3, 4, 5 안에는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보는 외관이야 뭐 오버핸드 좀 있고 뭐 어쩌고 뭐 좀 더 뭐 이뻐졌어요, 조금 더 달리는 차 같아요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오닉5가 아무리 달리는 차 같아 봤자 뭐 얼마나 달리는 차 같겠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CV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난 앤데,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냥 화장 좀 했나? 뭐 이 정도였는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딱 손을 잡는 순간, 이거 완전 다르구나. 완전 다르구나. 라는 거를 온몸으로 좀 바로 느낄 수 있어서, 네, 오늘 일단 앉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이제 요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할까요? 네, N모드에 우리 애니시프트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애니시프트 얘기가 잘 나왔는데, 요 스티어링 휠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전기차에 붙어있는 이 패들 시프트 있죠? 요 패들 시프트의 사용성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원래 내연기관차에서 패들 시프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어 변속이죠. 오른쪽 거를 누르면 기어가 업 시프트, 그리고 왼쪽 거를 누르면 기어 다운 시프트인데, 전기차에 와서는 이걸 회생제동을 컨트롤하는 기능으로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시프트라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저 지금 몸 떨리는 거 보이나요? 헐! 다운시프트 할 때, 자, 1단에서 악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그리고 2단에서 악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속도 떨어지는 거 차이 보이세요? 자, 여기서 1단 들어갑니다. 속도 확 주는 거 보이시죠? 1단에서 속도 확 줄죠? 2단으로 넘어가면은 속도가 천천히 줄죠. 그리고 밟았다가 놔도 속도가 천천히 줄죠. 무슨 말이냐,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가지고 다운시프트 할 때 그 차가 앞으로 왕왕왕 하고 쏠리는 그 느낌까지 똑같이 만들어냈는데, 기어 변속을 할 때 이 모터의 토크를 탕탕탕 그 중간에 미세하게 그 타닥탁 튕겨가지고 그 변속할 때 느낌까지 만들어냈어요. 변속할 때 그 땅땅땅 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똑같이 만들어냈어.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완벽하게 레이스 상황에서는 이 변속 충격이 있는 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변속 충격이 있다라는 거는 코너링 시에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차의 하중을 한쪽으로 다 걸어놨는데 변속 충격이 꽝 생기면서 자세를 확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DCT를 빼고 오토미션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오토미션을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코너링 시에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른, 부드럽고가 핵심이에요.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만들어냄으로써 차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CT를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변속감이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전기차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우리 전기차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우리 차 가지고 재밌게 타도 돼. 드래그 할 때 땅땅땅 변속 때리는 거 그거 그리웠지, 전기차에는 없어진 줄 알았지, 우리가 만들어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EV6 GT 때 안 들어갔던 기능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구성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잘 만들었겠지만, 뭔가 좀 더 특별한 다른 모터가 들어갔거나, 뭔가 지금까지 eGMP 플랫폼에 들어갔던 모터들과는 다른 모터가, 그러니까 EV6 GT와도 다른 모터가 들어갔거나, 일단 다른 로직이 들어간 건 분명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변속 충격을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꽤 강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조금 놀랍습니다. 애니시프트
애니시프트는 가상의 변속감을 통해 엔진과 변속기가 있는 차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행 감성을 제공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애니시프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운전의 즐거움을 높여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냥 단지 빠르고 뭐고는 뭐 둘째고, 이건 운전의 재미를 높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한 100km까지 올려서 다운시프트만으로 속도를 그냥 감속해 볼게요. 3단. 오, 2단.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어요. 일단. 자, 지금 100km에서부터 다운시프트만으로 속도 줄어드는 거 시간 보셨죠 지금? 참, 이게 1단에서 지금 RPM이 뭐 한 7800까지 그려져 있는데 7800rpm 넘기면 어떻게 돼? 퓨얼컷을 느낌을 구현해놨네. 그 퓨얼컷 가면은 이렇게 빠바바바바박 하면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빠바바박을 구현을 해놨는데, 솔직히 그 빠바바박이 완벽하게 내연기관의 퓨얼컷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변속만큼 이게 느낌이 똑같지는 않지만, 와, 제가 퓨얼컷 계속 걸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볼게요. 일단 퓨얼컷 2단, 퓨얼컷 3단, 퓨얼컷 4단. 아이씨, 이거 좀 재밌네. 근데 지금 아까부터 요 일렉트릭 사운드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요거는 한 가지 좀 아쉬워요. 물론 섣부르게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얼마나 탔다고 섣부르게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 이 일렉트릭 사운드가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이칸이 정말 가장 완벽한 전기차의 일렉트릭 그 스포츠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타이칸 걸 들어보면 구태여 엔진의 사운드, 엔진의 배기음, 엔진의 변속음, 엔진의 팝콘, 엔진의 퓨얼컷 느낌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전혀 새로운, 이거는 전기적인 전자적인 사운드인데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예요. 이거는 완전 지금 내연기관이잖아요. 이볼루션은 뭐야? 다른 모드가 또 있거든요. 이게 안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좀 끌 수 없나? 이게 여러분 참고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외장 사운드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장 사운드 스피커는 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 있는 것과도 동일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엔진이 완전히 꺼졌을 때 보행자가 차가 지나가는 거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30km 이하에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로 주행 사운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그 법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그만 스피커, 잉 하는 그 소리 내주는 그 스피커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가 차 외부에다가 배기음처럼 큰 소리를 내기 위한 큰 외장 스피커를 장착한 차는 타이칸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타이칸 사운드를 들으면 진짜 전혀 다른 일렉트릭 사운드기는 하지만 뭔가 내가 내연기관 차 쏘면서 느꼈던 그 감성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왜냐? 그 커다란 외장 스피커가 저 차 하부 뒤쪽, 원래 배기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쪽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 거기서부터 저음 진동이 실내로 스며들어가지고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달리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외장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30km 미만에서 작동하는 그 조그만 스피커,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제대로 된 외장 스피커가 크게 들어간 차는 타이칸 다음으로 이 차가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 이볼루션도 소리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슈퍼소닉은 뭐야? 어우, 와우. 야 이볼루션에서 이걸 설정에 들어가면 실내. 자, 실내를 껐어요. 자, 외부 스피커만 작동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느껴볼게요. 훨씬 나요. 이 상태에서 이그니션, 내연기관 사운드. 자, 내연기관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는 끄고, 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네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밖에 스피커만 켜놓고 이볼루션 모드로 들었을 때 꽤나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제는 전기차들도 타이칸 그리고 아이오닉 5N처럼 이렇게 이 전자적인 사운드를
바깥쪽으로 크게 내뿜어서 실내에 타 있는 운전자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사운드를 진동과 함께 스며드는 사운드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로드 노이즈와 함께. 그래서 실제로 타이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영상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일렉트릭 사운드가 밖에서 들려요. 이렇게 크게 들려요. 꽤 크게 들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고, 요거 솔직히 나중에 OTA로 뭐 이렇게 추가적인 사운드들, 더 디벨롭된 사운드들, 더 멋들어진 일렉트릭 사운드들 업데이트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조금 더 이건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OTA 맨날 그 리콜 떴을 때만 쓰지 말고, 물론 그 리콜이 많이 떠도 OTA가 되니까 저기 서비스 센터 안 들어가도 되는 건 너무 좋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OTA 기능을 활용해서 야, 우리 일렉트릭 사운드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다? 써볼래? 이런 거 업데이트 해주면 환장하는 거지, 이런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장 스피커, 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외장 스피커 이것도 소리 키우는 튜닝 이제 분명히 한다 다들. 와, 이거 자꾸 1단으로만 놓고 다니게 되네. 자, 그리고 시트는 EV6 GT랑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착좌감에 조금 더 마지막 그 소프트한 터치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통풍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생제동에 있어서 EV6 GT와 또 굉장히 좀 크게 도드라지게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에요. 자, 결론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현대기아의 모든 전기차들을 통틀어서 회생제동량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테슬라의 그 악명 높은 원페달 드라이빙보다도 회생제동량이 강하다는 건데, 그 강한 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만 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테슬라와는 크게 다른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EV6 GT와 비교했을 때 EV6 GT는 그냥 모터의 출력을 많이 높여놨는데 역으로 전기를 다시 빨아 당기는 회생제동의 출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 회생제동량을 얼마나 빡세게 올리다 못해 아예 N페달 모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거를 아예 레이스에서 코너 진입하기 전에 감속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회생제동력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N페달이라는 모드로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거 외에 그냥 노멀 모드에서 그냥 쭉 당기게 되면은 여기 I페달 맥스, 네, I페달 모드도 그대로 떠있기는 해요. 그런데 I페달 모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맥스 회생제동량이 지금 훨씬 더 강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I페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진짜 우리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속에서의 상황 있죠. 아주 저속에서의 상황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가까운 이런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밟았다가 떼면 즉각적으로 차가 멈추게 됩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았거든요. 지금도 네, 아이패드 모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저속의 상황에서도 이제 맥스 회생제동이 계속해서 걸리는 느낌인데, 자, N페달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그냥 떼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봐봐요. 네, 지금 30에서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얘는 고속으로 가다가 딱 뗐을 때, 이게 그냥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게 아닌 느낌이네요. 회생제동이 작동하는데 이 밀려나는 안쪽으로 확 당겨요. 확 당기면서 코너가 말리네. 그냥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게 아닌 느낌이에요. 그냥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뭔가 안에서 당기는 느낌이에요. 상무님, 이 N페달 작동할 때 그냥 양쪽이 똑같이 회생제동 양이 작용이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 코너에서 차가 더 잘 말리게끔 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나요? 모든 게 다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회생제동량, 스티어링 휠의 앵글, 그다음에 이제 그 요의 값,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네. 전후 배분을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 회생제동을 주면서 밸런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래서 N페달은 그냥 하중 이동이 되는 거고요. 솔직히 하중 이동이 되는 거고, N페달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G값이 달라요. 감속 G값이. 그래서 그 감속 G값에 따라서 하중 이동이 눌러주는 거를 지금 3단계로 좀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재밌죠? 이게 마치 벨로스터엔 LSD 들어간 차를 처음 타고 코너에서 확 밟았을 때 네, 안으로 확 빨아 당기는 것처럼.
그 느낌을 그 느낌을 전기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차에는 이제 후륜에 그 좀 더 많은 파워가 있으니까 후륜 배분을 통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느낌이 익숙해졌을 때 물리 브레이크를 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턱인 모션을 만들어주면서 모션을 이쁘게 해서 코너 아웃을 더 빠르게 나가. 아니 악셀 오프만으로도 턱인 모션이 나오겠어요. 그거 때문에 엠페달을 만든 거예요. 엠페달을 설명하는 거는 악셀 오프를 통해서 턱인 모션을 만들고 얘네 코너 레스컬 성능을 전기차에서도 만든 거. 재밌게 타세요. 개쩔어. 자 보세요. 여기서 호호호호. 그러니까 이게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그냥 순전히 원페달 드라이빙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저속이건 고속이건 그냥 무조건 앞뒤 모터가 맥스의 회생제동량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든 페달 하나만 가지고 최대한의 제동력만 만들어주면 그만인 거지. 그런데 N페달은 그거보다 회생제동량 자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단지 늘어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전후 배분이 되잖아요. 모터가 두 개니까 내가 N페달 모드를 얼마로 해놨는지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코너링 시에 악셀을 딱 떼는 것만으로도 앞바퀴 모터에만 회생제동량을 크게 걸고 뒷바퀴 모터에는 회생제동량을 처음에 좀 없애서 고의적으로 앞바퀴에만 제동이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뒤를 날리게 하는 거죠. 뒤가 싹 날리면 어떻게 되죠? 코너에서 엉덩이가 싹 돌아가지고 차가 탈출구를 이쁘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션을 지금 차가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트랙에 들어가가지고 타보면서 또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겠지만 와 이것도 전기차만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막 느껴보기에는 좀 어려운 기능이다. 일반 도로에서 야 뭐 N페달 3 한번 죽어라 쏴보자 하고 코너에서 딱 턱인 해가지고 뒷바퀴 날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면 네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트랙 전용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안으로 싹 말리는 느낌이 그냥 아이페달이랑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슬라럼만 하더라도 악셀하고 오프 딱 하면은 차가 자동으로 싹 안으로 말려요. 뒤가 싹 돌면서 말려요. 네, 트랙에 한번 좀 들어가가지고 좀 계속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트랙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미니 트랙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차의 이런 거동을 느껴보기에는 또 충분한 트랙이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은 트랙이라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자잘한 진동 같은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잔진동, 오늘 큰 범프나 이런 뭐 방지턱 수준의 범프 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뭐 자잘한 진동 정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노멀 모드에서도 잔진동은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노멀 서스펜션이 완전 제일 부들부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하드한, 굉장히 좀 잔진동을 좀 거의 뭐 하나도 안 거르고 그대로 위로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 EV6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 차를 리뷰하기 이전에 일단 이 차를 누가 사겠느냐 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 차를 데일리도 타야 되고 어느 정도 고출력도 원하는, 다시 말해서 그 차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그 차를 데일리카로서 평상시에 일반 도로를 많이 주행을 할 거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EV6 GT 같은 경우에 뭐 출력이 500마력이에요, 제로백이 빨라요 라는 거 외에는 사실 뭐 특출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았거든. 무슨 뭐 얘처럼 트랙 전용 무슨 뭐 N페달 모드가 있다거나, 그리고 얘 지금 여러분 제가 항상 현대 기아차 그 회생제동 맨날 엄청 이제 욕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그걸 EV6 GT에서 더더욱이나 욕했었거든요. 브레이크를 확 갖다 때려 밟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바퀴에 이상 토크가 감지되면 회생제동을 갑자기 확 하고 풀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를 트랙에서 타라고 만든 차라는 게 이제 빡 한눈에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범프가 생기는 와중에 그 브레이크를 딱 들어가도 회생제동이 안 풀려요. 얘는 여기가 코너마다 어느 정도 범프가 좀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120, 50에서 안 풀리잖아요. 타이어가 끽끽끽 소리가 나는데도 안 풀려요. 범프 상황에 브레이크를 때려 밟아도 안 풀립니다. 그리고 풀리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다시 살려요. 자, 여기도 범프하면서 브레이크
자, 근데 EV6 GT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그냥 회전제동 확 갖다 풀어버리고, 이거는 본격적인 고성능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무조건 데일리를 타야 되는 차량인데, 데일리를 타야 되는 차량이 도대체 승차감이 이렇게까지 딱딱해가지고 도대체 데일리를 어떻게 타냐. 그렇다고 고성능이 완벽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코너에서 확 갖다 밟으면 차와 옆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EV6 GT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고성능이 아닐 거면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내면서 데일리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데일리성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막 깠던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N페달이 아니더라도 기본 무빙 자체가 EV6 GT랑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모든 코너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뉴트럴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데, 아까처럼 이제 N페달까지 딱 쓰게 되면은 완전히 공격적으로, 진짜 이건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긴 한데, 코너에서 차를 완전히 이렇게 싹 뒷공댕이를 딱 돌려주는 모션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전제동의 강도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또 그게 바퀴에 이상 토크가 감지된다고 해가지고 회전제동이 갑자기 풀려버리는 것도 없고, 그만큼 이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로 그냥 500마력, 600마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차에서 500, 600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니까. 심지어 1000마력 가지고 와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차에 와서 고성능을 얘기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무게를 얼마나 상쇄시키느냐인 거거든요. 사실 데일리 카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일리 전기차들도 전기차에 넘어와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 다 조용하지, 다 부드럽지, 다 좋은데 이 무거우신 몸뚱아리를 가지고 얼마나 고급진 승차감을 만들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5N 같은 경우에는 EV6 GT랑은 컨셉 자체는 둘 다 뭐 고성능 막 뭐 퍼포먼스 뭐 컨셉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그 퍼포먼스와 그 고성능을 실질적으로 도로와 트랙에서 쏟아낼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컨셉에서 끝났느냐, 그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일단은 지금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V6 GT 때와는 다르게 이런 잔진동이 올라오는 것 정도는 이 차량의 컨셉,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생각했을 때 진동이나 승차감 같은 거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물론 이 차를 또 데일리카로 함께 사용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시승차를 또 받게 됐을 때 저희 또 판교에서 항상 타보던 방지턱과 그 도로에서 타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또 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자, 일단 오늘은 잔진동과 관련된 수준은 EV6 GT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들어온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레이스 모드예요. 아직도 N페달 모드는 켜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그 ELSD도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 LSD가 들어가 있는 거랑은 별개로 이 또한 EV6 GT랑 굉장히 크게 다른 포인트로서, N페달 모드를 키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코너에서 차가 안쪽으로 좀 말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좀 계속 보여줍니다. 이거는 뉴트럴한 느낌과는 별개로 고의적으로 의도한 세팅인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방금 코너를 지나는 와중에 범프를 이렇게 따당따당 만났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지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EV6 GT보다 이 고속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쫀쫀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고속으로 따당땅 하면서 지나는데 그렇게 쫀쫀하게 좀 이렇게 짱짱하게 잡고 가는 느낌이 좀 났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조 상황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 ESC 그냥 스포츠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차가 날아갈 때 딱 특정 이상 올라가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날아가요. 딱 특정 각도까지만 싹 차를 밀어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딱 그 각도까지만 날아간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카운터 딱 주고 악셀 그냥 딱 밟고 있으면 그 상태로 차가 그냥 이렇게 축 밀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N페달 모드를 지금 작동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본적으로 트랙에서 코너 진입 상황에 악셀을 딱 떼면은 기본적으로 차가 안으로 싹 말려줘요. 그러니까 N페달 모드가 기본으로 항상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굳이 N페달 모드를 키지 않더라도 요 N 레이스 모드가 켜져 있으면 뭔가 기본적으로
악셀 오프만 해도 이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이 뒷궁뎅이를 최대한 좀 많이 돌려주려고 차가 노력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계속 느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너들을 진입할 때 차가 무거워서 분명히 좀 이렇게 언더가 나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앞은 말리고 뒤는 빠져요. 그래서 탈출할 때 각도가 좀 잘 만들어지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뭐 솔직히 뭐 잡기술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잡기술들이 더하고 더해져서 이 무거운 애가 이 속도에서 코너를 도는데 코너 탈출이 되잖아. 결과적으로 코너 탈출이 돼 안 돼를 얘기했을 때 얘는 어쨌든 뭐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꽤나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배터리 온도가 33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모르겠어요. 이 배터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팬이나 냉각수 같은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얼마나 더 쓰는지, 결과적으로 레이스 모드에 들어갔을 때, N레이스 모드를 켰을 때 연비를 얼마나 더 손실을 보는지를 지금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N레이스 모드를 켜고 들어갔을 때 배터리 온도가 잘 유지된다 라는 것 정도는 지금 뭐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N페스티벌에 지금 출전하고 있죠. 지금은 벨로스터 N컵으로 아직 쪼렙이에요. 아직 쪼렙이어서 이제 막 배워가고 있는 레이스 경험 1년차 1년차인데, 그 N페스티벌은 진짜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실제 레이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굉장히 가혹한 상태로 몰아붙여서 정말 거기서 그 벨로스터 N을 타다 보면은 와, 현대가 이 N 만드는 거에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 아이오닉 5N을 가지고 레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뭐 기획 단계겠지,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는 그 현대기아차 특유의 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회생제동이 풀리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도 저는 분명히 한계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 되게 낭창낭창하고 너무 쓸데없이 예민해가지고 일반 도로 운전할 때 그 좀 부드러운 브레이킹을 하는 게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예민하고 스트로크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레이스카에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EV6 GT와는 다르게 회생제동이 급격한 브레이킹 상황 시에 풀리는 것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회생제동은 회생제동대로 더 강해졌고, 이 코너에서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차의 모션을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은 오늘 계속해서 느낀 거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이 눌려서 끝까지 들어갈 때 이 스트로크도 훨씬 더 좀 깊어진 느낌이고, 그런 낭창낭창한 예민한 그런 느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리 브레이크랑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이제 왔다 갔다 막 같이 붙었다 혼자 했다가 막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이질감도 사실 느껴지지 않아요. 배터리 온도 이 정도까지 컨트롤 되고, LSD 및 기타 소프트웨어들로 코너에서 이렇게까지 차를 뭐 재밌게 날려서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레이스가 이래서 가능하다고 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뚝딱 이런 차를 만든 거 보면은 참 이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차입니다. 이거 방지턱 못 넘어가지고, 방지턱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또 이제 방지턱의 나라다 보니까 하루빨리 판교에서 또 차 받아가지고 방지턱도 타보고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좀 시승 코스가 끝났어요. 더 내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갈까 싶지만 저는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가 봐야 하기 때문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명절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